This violence that I've seen is disgusting. It's escalated now. Tonight we had individuals out there shooting commercial-grade fireworks at our officers. We have adapted our tactics to be able to have a chance to be able to take these people into custody and to be able to hold them accountable. Are you going to deploy Marines in California? We'll see what happens. I mean, I think we have it very well under control. I think it would have been a very bad situation. It was heading in the wrong direction.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미국 상황부터 네 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부장,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 6일 시작된 미국 LA 시위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 정부는 1992년 LA 폭동 이후에 33년 만에 군 병력을 투입했고요. 약 700명의 해병대까지 시위 진압에 투입했습니다. 이미 주 방위군 2,000명이 투입된 상황에 추가로 2,000명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내전을 원하지 않는다. 방치되면 내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구자영 부장님. 네. 이미 지금 병력만 약 4,700명이 투입이 된 거예요. 네. 내전이 일어난 상황으로 봐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어요. 아무래도 이제 군이 투입이 될 정도라면 이 경찰 병력만으로는 지금 시위대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평상시에 이 질서 유지를 하고 이 치안을 담당하는 것은 경찰이지만 경찰력만으로 이 대규모 시위를 막기 어려울 때는 이 군을 투입하는 그 경우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경우에도 이 LA는 이게 자치주기 때문에 LA 이 행정당국 경찰력으로 이 시위를 막을 수 있었다라면 이 주 방위군까지 투입을 하지 않았겠지만 이 경찰력만으로는 시위대가 더 확산하고 있고 시위의 양상이 이 과격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 방위군 투입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신속 대응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해병대 투입까지 결정을 한 것으로 봤을 때는 이 LA의 지금 이 이민 세관 단속국의 이 불법 체류자 단속 반대 시위가 점차 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군 북부사령부에서 해병대 약 700명을 투입을 하기로 했고 현지 시간 9일 밤 LA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 병력들이 연방시설이나 인력 보호 임무에 집중할 뿐 시위대와 교전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지만 강성필 부대변인님, 네. 사실 시위가 주로 밤에 격해지는 경향이 있고 맞습니다. 뭔가 이렇게 일촉즉발의 상황이 있으면 네. 교전이 일어날 가능성 아예 배제할 수 없는 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정당 방위 이러한 어떤 큰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리 연방 정부의 재산 그리고 연방군에 관련된 어떤 인력을 보호하는 것이 임무라고 하고 또 이와 관련해 가지고 법적이라든가 실무적으로 규제가 상당히 엄격하다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시위 도중에 이 해병대라든지 주 방위군이 생명의 본인 자체가 위협을 느껴버리면 여기에 대해서 발표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총기 사용을 애초부터 하지 않고 그나마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시위대를 제압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건데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이 그렇지가 않아서 문제인 건데 결국에는 이 시위가 장기전으로 간다고 하면 계속해서 군인을 투입을 해가지고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난 6일부터 사흘간 미 경찰에 체포된 시위대가 56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군이 투입됐잖아요. 군이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비살상탄을 쐈는데 그 비살상탄에 취재진이 맞아서 쓰러지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After hours of standing off, this situation has now rapidly deteriorated. The LAPD moving in on horseback, firing rubber bullets at protesters, moving them on through the heart of LA. You just shut the You okay? I'm good. 박민영 대변인님, 저 기자가 이제 호주 기자인데 고무탄에 맞았어요. 뭐 괜찮다고 말은 하지만 이 목소리 들어보면 막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리고 사실 우리도 고무탄 같은 거 맞아보면 이게 피멍들잖아요. 그렇죠. 저분은 엄청나게 큰 부상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영국의 사진 기자는
엄청 또 큰 부상을 입은 사례도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제 고무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이제 생명에 위협이 갈 정도는 아니지만 영국 기자 같은 경우에는 허벅지에 탄을 맞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5cm나 탄이 박히는 그런 상처를 아하.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나마 허벅지였어서 망정이지 비살상탄이라고 하더라도 좀 심각한 그런 신체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런 부분들이 심지어 지금 그 사진 상황을 보면은 시위대를 진압하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조금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호주 이 상임위원 한 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조금 그 호주 행정부에서 미국 행정부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상황까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게 단순히 미국 내부의 단순한 문제로 치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 문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지금 이 LA 시위가 격화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캘리포니아 주지사 간의 갈등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Well, we're going to have troops everywhere. We're not going to let this happen to our country. To me, it just seems like this is intentional chaos. This here is really just a provocation and something that was not needed in our city. He's daring Tom Homan to come and arrest him. Should he do it? I would do it if I were Tom. I think it's great. Gavin likes the publicity, but I think it would be a great thing. He's done a terrible job. Look, I like Gavin Newsom. He's a nice guy, but he's grossly incompetent. 중간에 나왔던 여성분은 이제 LA 시장이고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고 이 주지사는 민주당인데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기도 합니다. 박성민 전 비서관님, 이 두 사람 간에 이게 정치적인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소송전도 벌어진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제 주방위군 통제군의 지휘권이 원래 평시에는 이제 주지사에게 있습니다. 근데 주지사에게 있는데 뭐 국가 반란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지사가 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지사의 요청이 없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번에 자신의 요청이 없었는데도 주방위군을 투입하게 되면서 사실은 방금 우리가 봤던 어떤 시위의 장면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시위가 격화되는 듯한 양상으로 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떤 주지사이자 또 다른 진영에 있는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도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뉴섬 주지사를 체포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 LA 시장이 제대로 이런 이 시위를 진압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모양새도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치적인 여러 가지 셈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지역 자체가 민주당의 우세한 지역인데 이 민주당의 우세한 지역에서 대통령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본인이 가장 크게 내세웠던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경 대응함으로써 이미지를 굳히고자 하는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어떤 이것은 독재적인 망상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공격하면서 대립전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와중에요.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자신의 SNS에 지난 1992년 LA 폭동 당시에 한인 자경단 사진을 올린 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구자영 부장님, 그러니까 이게 마치 군의 투입을 정당화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에요? 군의 투입을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불법 시위를 막기 위해서 시민도 동참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저 사진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담아서 저 사진을 올렸겠습니다만 지금 미국에 살고 계신 이 한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트라우마를 겪었던 사건입니다. 당시 84년 LA 폭동으로 그 재산 피해만 조 단위의 재산 피해를 입었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그 한인이 운영하던 이 상점들이었습니다. 다행히 저런 자경단을 조직해서 한인들의 인명 피해는 막았습니다만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었던 이 트라우마가 있는 한인들 입장에서는 저 사진을 지켜보는 마음이 흔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LA 지역에서 지금 이런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모쪼록 위험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